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ESG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 앞 글자를 따서 ESG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어, 투자하시는 데 쓰시는데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Sustainability and Social Impact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보시면 지속 가능한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이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이제는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투자자냐고 생각하면은 나는 가치 투자자야, 나는 성장주 위주야, 아니면 장기 투자자야, 나는 트레이딩 위주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내느냐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진화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Socially Conscious Investor라고 합니다. 제가 그 TV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한국 TV에서 개념 있는 연예인, 뭐 이렇게 개념 있는 뭐 무슨 사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념 있는. 그래서 이제는 수익을 많이 내는 투자자를 넘어서서 개념 있는 투자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trategy를 쓰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도 지는 인베스터라,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어, 이 그전에 기존에는 착한 소비라는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아프리카에서 뭐 노동 착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유통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 유통 마진을 그 업자들이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고 농민들은 그런 혜택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동자들, 그 커피 재배하는 그런 농민들,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 착취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유통업, 중간에 유통업자가 없이 바로 직거래해서, 그래서 이제 커피를 가져와서 만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착한 소비의 개념이 있었다면, 이제는 착한 투자자로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안경을 그려놨는데, 어,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은 노랗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을 제가 전에 동영상 만들 때 클루즈란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확장 편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확장 편향이 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그전에서는 이익으로만 이익이란 안경만 썼었는데 지금은 ESG라는 안경을 거기다 하나 더 올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웨스턴 에셋이라는 곳에 실려져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본이라는 분이 2018년도 4월 달에 게재한 아티클입니다. 아, 지금 이제 좀 된 아티클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좀 더 그 세간에 말이 된 것은 지난해에 자산 회사 중에 하나인 블랙락에서 레리 핑크 회장이 우리 회사는 앞으로 ESG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얘기가 더 많이 됐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보시면 environment를 보시면 이제 이 안경을 끼고 이제 세상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기후 변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라는 거,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 하이드로전 이코노미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환경을만 재생하고 복원하고 보호하고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가 고용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뭐 하이드로전 이코노미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이 유발된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 그쪽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다 이제 이 환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경제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자원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속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가까운 미래, 뭐 따지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안에는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여기 보시면 환경 뭐 이게 뭐죠? 클라이밋 체인지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요즘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비가 적게 온다든지 갑자기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느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waste and pollution이니까 최근에 제일 많이 얘기됐던 게 바다에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청소를 하면은 뭐 얼마가 더 걸린다 이런 비용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그 비용 쓰고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녹는 플라스틱 땅에 묻으면 그러면 흙이 되는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고용이 생기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일단 마지막으로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산림이 되게 중요하죠. 어, 그래서 이 산림이 파괴되는 거 예로 따지면은 뭐 브라질의 그 아마존 유역은 자기네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질이 농토 개발을 위해서 자기네 땅을 개간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려해서 그런 일을 사업을 전개해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의 시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 안경을 끼고 보시면 어, 우리 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 워킹 컨디션도 있죠. 뭐 근로 조건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3국에서 하는 노예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착취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컬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즘에 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인디지너스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이제 토착민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커피 농민도 얘기했고요. 또 다른 예로 들면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바나나 회사가 전 세계 바나나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의 바나나만 생산하기 때문에 질병이 또 그 바나나만 생기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바나나 수확이 뭐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바나나 재배지의 농토를 개간해서
다 바나나 농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토착민들한테 이 농토를 개간해서 다 바나나 농장을 만든 거에 대한 환경적 영향도 있을 거고, 그 똑같은 바나나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그 바나나 질병이 퍼져서 농사가 안 되면 회사는 뭐 좀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농민들은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간의 문제도 지금 이제 고려 대상이라는 거죠. 투자할 때.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아픈 것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흑백 간의 인종 갈등이 더 문제가 된 것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던 것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구조가 어, 인종,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이제 이 베이비 부머 밀레니엄 세대 같이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처로 더 이제 좋게 되겠죠. 그리고 건강과 안전은 뭐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해왔지만 한국이 여전히 산재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오랫동안 말해온 거에 비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면 고용주와 뭐 근로자들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고용할 때 어떤 사람들은 쓴다든지 어느 학군을 쓴다든지 어느 지역을 쓴다든지 어느 인종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위주로 사람을 뭐 고용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점점 더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더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이번에는 이 가버넌스라는 안경을 끼고 보시면 그러면은 이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회사는 뭐그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고 그게 사진으로 나오고 그랬죠. 하지만 그런 일에 책임을 져야 될 경영진은 많은 보너스를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뭐 무슨 회장은 연봉이 얼마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최저임금의 몇 배가 되고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의 몇백 배가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임금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좀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어, 먼저 부정부패에 관계돼서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명견말리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한국의 반부패 지수가 50을 좀 넘기는 수준인데 만약에 그것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면은 한국의 GDP가 더 뭐 지금의 배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부정부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 기본적으로 부정부패에 익숙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학연, 지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패의 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덧 뭐 문화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알아봐 하는 것처럼 인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이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정부패로 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부정부패의
예, 그런 반부패 지수가 낮아서 있는 문화라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책도 나오고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거에 대한 그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political lobbying인데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 미국이 와서 중재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판이 좀 공정해야 되는데 심판이 좀 한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전후 이후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연구기관에 후원을 했죠. 그래서 그 연구비를 받고, 이제, 있던 사람들이 5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벌써 높은 지위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위치에 다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후원을 받아서 오랫동안 친근하게 지내온 일본 쪽에 손이 기우는 거죠.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은 뭐 방산업체가 더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된 것은 이게 여기 미국에서 인종 문제 때문에 시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잉 진압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과잉 진압할 때 쓰는 그런 체류탄이나 뭐 테이저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이제 신형으로 된 것도 그런 이제 이 정부에 팔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로비하는 거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방산업체가 뭐 로비하는 거는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산업체가 로비해서 정부로부터 더 많은 그런 어, 것을 받아내서 또 수익이 나고 이런 구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이 ESG 개념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비를 그런 기업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한을 하려고 하고 ESG 기업에 대해서는 어, 오히려 더뭐그 회사들이 로비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야 되나요? 하여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 ESG를 더 밀어주는 쪽으로도 정치권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운영체에서도 ESG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짐으로 해서 인종 간의 이제 차별이나 성별 차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구조적으로도 의사결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별도 없는 그런 구조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 바이든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세 제도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추세라는 것이죠. 세계화 이후에 심해진 이 양극화가 가만히 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0.1%가 거의 30% 가까운 미국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적 혼란이 생겼고 이 혼란을 통해서 정부가 전복된다든지 뭐 왕국이 바뀌다든지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양극화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SG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ESG에 해당되는
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 지금까지 윌이었습니다.